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준기입니다. 금일은 20대 투자자분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젊은 투자자로서 저희 채널에 단골 팬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만나서 제가 사전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파트를 투자를 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부평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평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났지만 김디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투자 생활을 해오셨던 건가요? 관심 가진 지는 그래도 한 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3년 네. 정도? 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좀 갈망하는 부분이 커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딱히 가르쳐주는 채널이나 책은 너무나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 계속 관심 가지려고 가졌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다가 저희 채널에 연락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부경꾼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다 사업을 접목하신 부분이 저한테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찐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제가 또 실제로 지금 따로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를 실제 투자를 하셨었다는 거죠? 네, 제가 1년 전쯤에 오면서 확인해보니까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아. 네. 등기치고 전세 주고 나서는 저는 그냥 그때부터는 제 할 일에 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거의 다시 안 바꿨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방심하고 왔는데 우리 김디매님 만나니까 제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젊으시니까 통통 튀시는데 오늘 김디매님이 어떻게 투자에 입문했고 어떤 투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포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네. 작년 초쯤에 수원이 엄청 올랐어요. 수원이요? 네. 아, 네네. 수용성업자 이런 단어 정말 몰랐었는데 네. 그거에 미쳐가지고 이제 인천도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더 좋은 동네가 부천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오르겠다 싶어서 이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으니까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가격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낀 점이 좋은 동네 먼저 7호선 역에 있는 데는 먼저 올랐고 여기는 아직 덜 올랐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 못 사는 사람들이 밀려서 일로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수원이 오른 걸 보고 부천도 같이 올라갔고 네. 따라 올라갔고 바로 옆에 있는 부평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곧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접근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변에 어떤 거를 입찰을 해볼까라고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정말 거의 불인이었죠. 네네. 근데 그때도 알고 있었던 건 초품화. 네,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고 네네.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동이었고, 네. 그리고 다른 단지들보다 단지 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어디 품고 있나요? 초등학교가 저기 보시면은 저기가 후정초등학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서 단지 바로 옆에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럼 여기 주변 인프라로 본다면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고 네. 또 그다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단지 수는 거의 1000세대인데 네. 사실 여기가 1단지부터 4단지까지 네. 도로 하나로 사실상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거진 붙어 있다고 저는 3000세대라고 아예 생각을 했어요. 네. 입찰을 하셨던 물건은 어떤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입찰했었던 물건이 여기 이 307동에 있는 물건 20층인가로 기억을 했었었는데 네. 일단은 입지에 대한 분석은 했었었고요. 그러네요. 307동 여기 경매 사건을 보니까 20층이네요. 307동에 요 건물에 20층이 경매가 나왔었고 예. 호수를 보니까 오른쪽이네요. 맞습니다. 오른쪽 호수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호수가 20층이 나왔었는데 네. 폐차를 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입찰을? 2억 1,900만원, 999만원 적었을 거야. 막 2억 1,000,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억 1,990만원인가? 그럼 여기 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2억 1,990만 원이 아마도 저라고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당연히 한 명 한 명 떨어질수록 제가 낙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보다 그 당시에 100만원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낙찰된 분이. 네. 그래서 당연히 낙찰받고 이제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2등이었더라고요. 40만 원 차이네요. 네. 이 당시에 저는 거의 한 20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도 47명이나 들어왔네요. 하여튼 폐차를 하셨다. 네. 2등이었다. 그렇죠. 폐차를 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 입지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놨는데 네네. 이제 그리고 오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쉽다 네. 싶어가지고 폐찰하고 나서 여기 그 당시에 연락을 돌렸던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폐찰하고 나서도 또 집을 다시 다 봤어요. 이 아파트 일반 매매로 맞습니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네. 소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집 여기서 보면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타입별로 집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가격 형성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경매보다 저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고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가격 좀 절충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집을 다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봤던 네. 좀 로얄동 로얄층이 2억 4천 정도에 나와 있었고 네네. 전세는 2억 2천 정도에 껴 있었어요. 2억 네. 4천 시세 2억 2천 전세가 있었다? 네. 대략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되고, 금매로 나온 건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쌌겠네요? 맞습니다. 금매로 나온 게 2억 3천 혹은 2억 2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러면 2억 1,990 적었으면 나는 꼭 먹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셨던 건데. 그럼요. 경매로 충분히 이 정도 먹었어야 되는데 40만 원 더 쓴 사람 때문에 떨어지셨다. 그 당시에 40명. 예, 실제입니다. 2억 3,400 감정에 낙찰가가 2억 2,030만 원. 차순위가 2억 1,990인데 이게 김디매님이시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청천동에 있는 금호타운이라는 아파트는 제가 또 거기도 지원했는데 거긴 80명이 지원했어요. 네. 그 네. 당시 인천의 그 아파트 붐이 아.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2020년 아. 초반. 아마 뭐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셔서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아쉬워서 네.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못 산 게 아쉬워서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일반 매매를 보셨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좋은 게 물건이 걸렸나요? 결국에 일단은 등기부를 보고 그 매도자분의 상황을 보고 제가 먼저 연락을 부동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은 이제 상황상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야. 그래서 좀 가격 절충을 제가 왜냐면 인테리어를 하고 네. 새로 놓을 목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때도 다행히 그 소장님께서 좀 절충을 잘 해주셔가지고 2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했죠. 뭐라고요? 얼마예요? 2억 1천에 그것도 이제 중간층 네. 네, 2억 1천에 중간층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17층인데 네. 여기가 아마 20층 중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입찰했던 동. 네, 맞습니다. 동일한 물건의 20층이 네. 2억 1,990에 떨어졌는데 네. 그 3개 층 아래에 있는 17층을 2억 1,000만 원에 사셨다.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건 뭐 운이 좋았다라고 제가 좀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금매로 나와서 공인중개사에서 추천한 물건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셨대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이분은 급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 접근법은 신선한데 어디서 그런 잔머리 지금 죄송합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그거 하시게 저 됐나요? 구명꾼님 채널 다 보고 네. 카페도 보고 네. 워낙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거를 약간 어떤 자산화를 시켜놔야지. 네네. 이것도 안 해놓으면 좀 너무 불안했었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등기를 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결과적으로 집이 지금은 조금 올랐으니까 네. 뭐 그냥 경험이다. 첫 경험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하고 바로 전세를 놨는데 그 당시에 또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는 시기였기 네네. 때문에 전세를 매수한 금액에 놨습니다. 그럼 2억 1,000만 원의 전세를 놓으셨다? 네, 맞습니다. 2억 1,000에 사서 2억 1,000에? 네. 그러면 내부 상태는 매매니까 보셨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크게 문제가 없었나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좋지도 않았어요. 네네. 적당했네요. 네, 그냥 적당했고 네. 요 정도는 이제 셀프로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간단한 수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서 전세를 놓으셨다? 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끝내놓고 전세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전세가 맞춰지고 인테리어를 하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가 먼저 맞춰지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살짝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세가 워낙 없어서 네. 서로 오겠다고 막 연락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해도 나가겠는데? 라고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했습니다. 마침 최소한. 다행히 도배는 되어 있었고 네네. 장판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네네. 네, 뭐 그 정도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네. 싱크대하고 뭐 화장실 이 정도 건드셨나요? 싱크대랑 화장실이 다행히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경매로 처음에 접근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었다. 이게 몇 번째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경매로는? 입찰이 거의 20번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입찰은 20번 넘게 해봤고 다 떨어졌습니다. 낙찰은 한 번도 못 받아봤고. 네, 다 떨어졌습니다. 아, 결국 경매로 낙찰은 못 받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일반 매매로 더 싸게 샀다. 맞습니다. 아, 참, 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네. 예,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목적 달성은 하셨고, 네네. 예, 출구도 완벽히 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수익이라고 하는 건 네. 싸게 샀다고 수익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네. 지금 상태에서 현재 시세는 어떤가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 4억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초반이요? 예, 실거래는 3억 지금 7천 네, 정도 네. 찍힌 걸로 확인을 했고. 호가는 4억 초반대. 네, 맞습니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2억은 예, 지금 이익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그 정도 금액으로 더 나은 곳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아.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를 할 수 있었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네. 그 돈 조금 묶이는 거에만 집착을 했었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어쨌든 무피 투자라고 하는 무피로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적어요. 그만큼. 뭐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제가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남는데, 그래도 뭐 위안을 삼자면 뭐 투자금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잡비를 빼면은 저는 사실 매도할 때 금액은 그냥 매수할 때 한 2천만 원만 올려도 뭐 그래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매수를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1억을 기대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1억은 제가 가져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나요? 그래서 결론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싸게 사는 목적을 일반 매매로 달성하셨고,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출구 전략을 해서 등기도 찾고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분할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키셨다. 네. 대학교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여기가 아마 고등학교일 겁니다. 아, 이건 고등학교예요? 네. 중학교는 안 품고 있네요. 중학교는 버스 타고 잘 가더라고요. 아, 네. 예. 그쵸. 중학교가 버스 타줘야 또 이게. 그럼요. 이 아파트가 정말 20년 차인데 네. 대부분의 20년 차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랑 단지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20년 전 아파트인데 들어가 있다고요?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놀라가지고 네.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엄청 여쭤봤었는데, 여기 설계 당시에 그때의 조합원분들이 뭐 요구했나? 뭐 그래가지고 정말 특이한 게 여기보다 더 신축인 좀 더 비싼 단지들은 지하랑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여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삶의 질에서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직접 살 예정은 아니었지만 네. 투자 가치로 보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은 훨씬 많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예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었는데 네. 상권에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파리바게트나 그리고 메가커피라든지 요즘은 네. 뭐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업종들이 분명히 이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와 있을 텐데 네. 여기가 아무리 항아리 상권이지만 이 정도 상권이 있으면은 이제 입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도보로 걷고 있지만 5분 정도 거리에 뭐 근린 상가가 잘 이루어져 있네요. 네. 있고 사우나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뭐 학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대표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걸로 봐서는 기본 3점 이상 상권은 네네.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안경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 있네요. 네, 기본적인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한 블럭 뒤에까지 먹자골목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저기 7호선 대로변까지 안 나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다 해결을 하는 부분이 저는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저기란 얘기죠? 네. 우리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바로 빠지는 길이 따로 길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지금 이쪽으로 와서 그런데 네네. 단지로 빠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앞에 도서관이 또 있어요. 여기가 도서관일 겁니다 아마. 아, 네. 도서관이네요. 네. 삼산 도서관. 네. 공용 주차장도 작게 하나 들어와 있고.